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장. 여성본부장 조혜민입니다. 자,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이게 뭡니까? 소문 못 들으셨어요? 장난 아닌데 여성본부가 진짜 자, 여기 봐주십시오. 열일하고 말도 안 되는 매직 컷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아주 방식으로. 네네. 손수 쓴 거죠, 손수 쓴 거죠. 우리 김 선물입니까? 네, 당연하죠, 선물입니다. 좀 잘 뜯어주세요. 저희 마음이 있으니까요. 네. 오, 과연 뭘까요? 과연 이게 뭐가 많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뭘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해. 네. 자, 편지. 자, 편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인지. 정의당 여성본부입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평등 선거 미니 책자와 스티커를 송부드립니다. 짠. 적재적소에 편하게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전화번호까지 고마워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의 글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 일단 여성본부 확인드리고요. 만세, 가영 만세. 이거는 하면서 스티커네요.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선거 가이드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다들 보실 시간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뭐지 하고 툭 던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라고 스티커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손님은 내가 맡고 네 컵은 내가 씻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회의 끝나고 나면은 본인이 마신 거 두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인데요. 맞아요. 네. 자기가 씻지 않고 그냥 우연하게 네. 딱 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네.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그다음 스티커는 네, 이거. 저 글자를 다음에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 악수는 악수일 뿐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수상하지. 맞아. 이런 거 네. 있습니다. 네네,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너무 많죠. 특히나 또 여성 후보자들이나 여성 선거운동원분들한테 성추행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가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걸 분명히 경고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만들었고요. 네, 세 번째는 호구조사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연애, 결혼, 출산, 육아는 사생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선거 때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너무 많죠. 이게 모르는 사이도 그렇고 당원들 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나오면서 결혼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을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지만 이런 문화를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꿔 나감으로써 정의당이 정말 페미니스트 정치를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와! 역시. 네. 우리 정의당의 페미니스트의 교과서, 페미니스트 정치인의 표상. 조혜민 본부장님 역시 대단. 요게 더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정의당 성평등 선거 가이드 미니 책자예요. 근데 이게 아마 이런 경우가 예전 진보당 정당에서도 이렇게 무슨 프린트물은 있었지만 이렇게 책자로 나온 경우는 아마 별로 없었지 않을까 싶고 다른 보수정당들은 절대 안 하는 일일 것 같은데요. 그냥 성평등 정책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 전체 과정에서 아마 이거 성평등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이드인 것 같은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성평등 본부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든 가이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성본부장이 되고 나서 많은 여성 후보자분들이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몇 차례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꼭 결정을 해서 만들어야 했고요. 내용들을 보면은 선거운동 과정이기 때문에 뭐 후보자니까 참아야지, 선거운동하니까 참아야지라는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감당해야 할 성추행이나 성차별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선거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정의당 여성본부로 연락을 드리면은 제가 단호하게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란! 저희 정의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운동 전체 과정에서 후보 또는 선거 캠프 관계자 또는 유권자들 모두에게 또 다른 캠프의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성평등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상세하게 놨어요. 이건 정리왕이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물이라는 거죠, 저한테 주는. 네, 그럼요. 네. 진짜 정의당 여성부니까 이런 선물들이지.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받고 싶은 이런 게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 이런 게 아니지만, 네네. 아무튼,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는 거. 그럼요. 이거 하고요. 다 잘 써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38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가 20세 요구할 게 뭐냐 이런 것들만 하는 날인데요.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하신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른바 장미꽃 캠페인인데 오늘 이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짜란! 짜잔! 오, 다들 좀 인정이. 다들 좀 소름 좀 돋고요. 여기 닭살 돋고 좀 약간 좀 유치하긴 합니다. 우리 가장 페미니스트의 정석, 페미니스트 정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혜민 부장에게 이걸 드리는 걸로 오늘 여성의 날 선물을 내년에도 주세요. 네, 잘 받아주시고 내후년에도 주세요. 우리 이제 비례대표 선거도 끝났고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혜민 후보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페미니스트의 정치를 펼쳐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모시게 된 거는 선물 받으려고 모신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 당에서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성평등 또 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3가지 공약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조금은 짧고 간단하지만 풍부하고 잘 알아듣고 의미 있으며 이렇게 잘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선거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드실 거라 생각이 왜요? 되게 단호하면서도 짧게 하지만 풍부하고 화려하게 약간 이런 설명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런 선거를 저는 원하고요. 정의당이 지금까지 여성정책, 젠더정책 관련해서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미투 이후의 총선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텔레그램 엠번방이라는 사건이 지난 연말에 한 언론사의 보도로 많이 이야기가 됐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국회 청원을 시작하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한 가지 조금 보태어 말하면은 정의당이 윤소아 의원님이 관련한 법안들을 사실 작년에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화제가 되기 이전에도 충분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했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 중요한 것은 텔레그램 엠번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디지털 성범죄를 가능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정의당 공약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엠번방이 아니라 이후에는 또 안타깝게도 다른 플랫폼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 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사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유통 구조를 아예 차단을 해야 된다. 그 플랫폼을 명확히 차단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여타 정당과는 다른 정의당의 어떤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강간죄 개정.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정미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하셨었는데요. 초당적으로 많은 정당들이 낸 법안이고 여성운동단체가 20년이 넘도록 해왔던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투 이후에 피해자들한테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같이 얘기가 되면서 강간죄 개정에 어떤 힘을 많이 받기 시작했는데요. 미투 운동의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여성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강간죄 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구성 요건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묻는 것. 그래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토킹 처벌법은 최근에 신림동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후로 많이 얘기가 된 법안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1인 가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런 위협을 겪는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실 모든 여성들이 겪는 피해 경험은 여성들이 그걸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게 법안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방지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처벌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정의당은 명확히 처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스토킹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경범죄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맞아요. 쓰레기 버리기, 침 뱉기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투 이후의 총선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성 젠더 정책이라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히 여성들이 겪는 폭력에 있어서 맞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있잖아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20만 명이 넘으면 그걸 응답하게 돼 있는데 이 중 거의 40%에 해당하는 게 젠더 또는 젠더 폭력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나 여성적 관심사를 넘어서 국민적 관심사가 이제 이 젠더 의제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바라봐야 되고 저희 정의당도 이번에 3가지를 주요한 법안도 발표를 했지만 여성의 날을 맞아서 올해는 페미니스트는 정치 지금 당장이라는 구호가 이번에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촛불 항쟁 이후에 정말 여성들의 목소리가 거리로 나오고 아무리 정부가 변했다 하더라도 내 삶에 아주 작은 변화가 없는 한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의 날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재난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정치가 거기에 화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원에 대해서
정의당의 정치인들인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젠더 의제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 청원밖에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보다 더 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 삶에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청원이 아니라 정의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총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장서 주실 거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뭐 강력한 저도 이제 야하. 존재는 그렇지 않지만 페미니스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 분명하고 선명한 그런 은평. 정책을 펼쳐나갈 거고 은평. 다음번에는 은평 지역에서 그러면 3대 여성 안전 또 여성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또는 그에 따른 제도, 그에 따른 행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기가 막히네요. 하겠습니다. 네네. 김종민의 후원 회장 중 우리 20대 청년 우리 여성 본부장인 조현 본부장도 저의 후원 회장이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강력히 밝혀두면서 와. 저에게 강력한 든든한 정책적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혹여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마 강한 비판의 날과 옥죄지 긴장하세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할 것이고요. 오늘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정의당과 저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힘합쳐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부장님 만세!